네, 이번 순서는 기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기업 분석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잡드림연구소의 강민혁 대표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굉장히 요즘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공채가 시작이 되는데 네. 오늘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인 SK텔레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SK텔레콤. 지원하신 분들에게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다음 주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있고 오늘도 지원자들이 알아야 될 3가지 포인트 준비해 주셨죠?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SK텔레콤 하면 너무나 쉽게 또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통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국민 중에 이동통신을 갖고 있지,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를 넘었습니다. 게다가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었기 때문에 향후에 독점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또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 업에서는 추가적인 경쟁력이나 새로운 수익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2C 외에도 B2B 사업에서도 좀 더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플랫폼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통신 기업이 아니라 종합 ICT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기업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점들 3가지 포인트를 짚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일단 마찬가지로 이제 업의 경쟁력을 이해하셔야 될 텐데요. 두 분도 당연히 이제 휴대폰을 갖고 계실 텐데. 어느 회사 휴대폰을 저는 김태진이라서 KT.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SJ 서진이랑 SK. 나름 또 이런 공식이 있네요.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SK, LG, 그다음 KT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아직까지도 좀 어른들 중에는 야 그래도 SK지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브랜드 경쟁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브랜드 경쟁력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 품질과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는 영업 경쟁력이 또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다니다 보면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노래방 다음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 대리점, 통신 대리점이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 채널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의 경쟁력 이해 좋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어떤 거죠?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좀 한다면 우리가 가끔씩 이제 어플이라든지 이런 거 다운을 받잖아요.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그 구글 또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채널이 좀 다를 텐데 제가 순간 이제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다운 받을 수 있는 그 뭐랄까 그 장소가 있잖아요. 앱스토어. 앱스토어. 갑자기 제가 앱스토어 애플을 나름 삼성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로얄티가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했는데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은 어떠한 좋은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반드시 그 플랫폼에다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 이런 곳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우리 지원자가 당장에 이 통신업 말고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는 걸 갖고 있다면 이런 것도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3가지 포인트로 기업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점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자소서 항목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항목들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기업이 바로 SK텔레콤의 자소서 항목입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건데 크게 몰입해서 재미있게 했던 경험, 그다음에 다른 방식도 했던 경험, 더 높은 목표를 설정했던 경험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전공과 관련된 지식과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외에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경험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많은 항목들을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토리를 다양하게 또 멋지게 잘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죠. 어렵습니다. 어떠한 일에 가장 크게 몰입해서 재미있게 했던 경험. 이건 어떤 걸 알아보기 위함인가요? 말 그대로 정말 재미있게 했던 경험을 쓰면 되느냐?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 SK텔레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SK는 이런 것을 슬로건으로 걸고 있어요. 세상이 깜짝 놀랄 때까지 멈추지 말자. 굉장히 멋있잖아요. 멋있네요. 1등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이미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향후 10년, 20년, 30년 뒤에도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지식적인 부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야에 정말 미쳐야지만 정말 새로운 것들도 만들 수 있고 그 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전 시간
시간에 이제 강 대표님께서 그 현대자동차의 자동차에 미쳐가지고 제작 동아리라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하는 분야라든지 지원하는 직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자기가 정말 미쳐가지고 평상시에 가지고 있지 않던 힘까지 발휘하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지원자는 향후에도 이 통신업이 됐든 이 플랫폼 사업이 됐든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요. 내가 아주 열정적으로 뭔가에 빠졌었던 경험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항목이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시도하거나 본인이 주도해서 과감히 추진했던 경험을 적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창조보다는 창의적 습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요. 모든 기업이 창의성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 기존의 사업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성과를 발휘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면 우리가 가끔씩 뭔가 대단한 아이디어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런 건 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한 아이디어를 강조하기보다도 좀 작은 것도 다르게 보는 시각, 또 그걸 통해서 기존보다 0.1%라도 더 향상시키는 노력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이 항목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작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창조보다는 창의적 습관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군요.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했던 경험, 이거는 어떻게 포인트를 잡으면 될까요? 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 높은 목표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 SKMS라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적당히 1등을 목표로 해버리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등히 높은 목표를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 월등한 높은 목표를 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되다 보니까 좀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런 것을 해내면서 기존과는 다른 성과를 내는 지원자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증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이 이수한 전공을 통해 얻은 지식과 역량입니다. 이것도 솔직하게만 작성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학점이 4.5 만점에 한 4.3 이상이다. 솔직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지원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량적인 학점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낭패를 당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영학 전공자다. 어떤 과목을 이수한 것도 중요하겠고 거기에 대한 성취도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내가 어떠한 통찰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창의적인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든지 이러한 강점을 키운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경험에 발휘해서 성과를 냈다라는 것도 연결할 수 있다면 학점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강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전공 이외의 경험까지 물어봅니다. 이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말 그대로 우리 지원자가 이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보다도 얼마나 관심이 있었느냐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항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지식과 스킬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면 이 부분은 경험에서 얻은 자기만의 노하우라든지 혹은 지식을 경험에 적용해서 자신만이 이 직무에서 어떤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일 텐데요. 근데 우리 학생들 참 어려운 게 이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쌓으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인턴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아르바이트, 공모전, 뭐 창업이 될 텐데요.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이제 이러한 경험들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럼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 경험이 아니라도 간접 경험이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누군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득을 잘한다.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주변 친구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업의 역량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잘 연결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SK텔레콤 자소서 어떻게 작성해야 좋을지 항목별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 밖에 SK텔레콤 목표로 한 지원자들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공채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인턴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턴을 합격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안에서 정말 그 날고 기는 지원자들과 함께 살아남으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전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러한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턴을 통해서 경쟁력을 증명하시고 또한 지원할 때 그 KT라든지 LG와도 마찬가지로 차별점이라든지 그런 문화적인 측면의 차별점도 고려하시고 좀 당당하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텔레콤에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주신 잡드림연구소 강민혁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